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차 사면 초과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미 그에게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또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어제 연방상원이 사우디 MBS 왕자를 살인범으로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상원의 조치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공화당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 다수당으로 등장하는 하원 민주당에게 새로운 전선을 펴게 하는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코미디가 중동의 국가들로부터 이를테면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헌금을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숨겨놓은 여인들에 대한 입막음 돈 케이스인데 이미 2015년도 8월에 트럼프와 코헨 변호사와 데이비드 패커 내셔널 인콰리지 회장 이 3인이 앉아서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주요 언론들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미 등장한 골칫거리인데 멕시칸 워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회가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돈 50억 달러는 주지 못하겠소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멕시코의 벽을 쌓아라가 38%에 불과합니다. 쌓지 말라가 57% 절대 다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산 협상이 이제 잘 안 되면은 12월 21일부터 정부가 폐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별장으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아주 악재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이 등장한 트럼프를 겨냥하는 악재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원의 일입니다. 상원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 하는 사건인데 상원이 어제 두 가지 범정당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사우디의 MBS 왕자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저멜 카쇼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사우디와 예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전쟁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걸 그치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표결수는 56대 41,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이 결의안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 두 건의 결의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감싸기를 반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겠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이익이 중요하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판매를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우디의 석유도 필요하고 중동 내 이란의 견제도 해야 한다 등등의 이유를 댔고 그래서 CIA의 확실한 살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MBS 왕자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의 가치, 미국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어제 표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전선이 펴진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행사 커미디가 외국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았는지 여부를 연방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의 조사 대상은 사우디, 콜타, UAE 등입니다.
검찰은 거액의 돈이 취임식 커미디와 그리고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서 위장을 해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선거와 관련해서 외국의 돈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캠페인 매니저였던 폴 매너포트가 이 돈을 거두어 들이는데 주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금 특검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특검에 협조하기를 약속을 하고 반대급부로 형량 감면을 약속받았지만 그동안 특검에게 거짓말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숨겨진 여인들에 대한 입막음 돈입니다. 현재 돈을 건넨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3년 징역형을 이미 선고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 돈을 건넸던 사람 내셔널 인콰이리지의 회장은 불기소 약속을 검찰로부터 받고 검찰의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주요 언론들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NBC 뉴스, CNN 등은 이미 2015년 8월에 트럼프를 비롯한 이 3인이 모임을 가지고 입막음 돈 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을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는 그 두 여인을 나는 모른다. 돈 준 것도 몰랐다. 돈 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만일 선거와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는 민사건이고 형사건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펴왔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폭로는 이 돈이 확실히 선거와 유관한 것이고 첫째, 선거를 바로 앞두고 흉측한 스토리를 막기 위한 돈이었다는 점과 또 선거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3자의 회의가 사실이라면 트럼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두 사람은 모두 지금 현재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멕시코 장벽 스토리입니다. 새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멕시코 장벽에 반대하는 여론이 57% 절대 다수입니다. 찬성 의견이 38%에 불과했습니다. 민심이 트럼프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금주에 낸시와 척을 화이트하우스로 불러서 멕시코 장벽을 쌓았던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합의 결과는 낸시만 올라가는 정도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78살의 여성 정객 트럼프에게 면전에서 핀잔을 주고 그녀의 뚝심을 과시하는 귀염한 마련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면 정부 폐쇄를 불사한다. 정부 폐쇄를 자랑스럽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 세력들만이 이 의견에 박수를 칠 뿐이고 58% 절대 다수는 그의 멕시코 장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결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Who pay Mexico? 이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새 교역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돈을 더 벌게 되니까 결국 멕시코 돈으로 장벽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예산에서 50억 달러를 내놔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협정은 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의회 인준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의회 인준이 되어서 새 협상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이 크리라 하는 데는 동의와 부동의 두 가지 의견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2월 21일에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날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인데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임시 실업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플로리다의 호화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게는 장사가 시원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월 14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언론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코헨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매우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헨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조직에서 트럼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가 나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고 이 일에 연루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윗을 통해 나는 결코 마이클 코헨에게 법을 어기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사법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비용을 관리한 준비위원회의 자금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 따라 대통령 주변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맨해튼 연방검사들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가 기부금으로 조성된 1억 7천만 달러 중 일부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구금 중이던 7살 소녀가 숨진 사실이 일주일여 만에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관세 국경보호청을 인용해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가 멕시코에서 미국을 향해 불법 횡단한 혐의로 아버지와 함께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뒤 탈수와 샤크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정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녀 스파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마리아 부티나가 어제 심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티나는 이로써 앞서 검찰과 합의한 분리파견을 이행하며 법원의 감형 처분을 기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부티나는 어제 워싱턴 DC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 공판에서 여러 혐의 가운데 국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미국 인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지지율은 43%를 기록해 지난 10월 54%에서 2달 만에 11%나 급락했습니다. 이는 집권 2년 차인 트럼프 대통령이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위치한 언론사와 법원, 대학교 등 수십여 곳이 어제 이메일을 통해 폭탄 협박을 받았습니다. 한때 시민들이 건물에서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지만 FBI는 협박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번의 그래미상 영예를 누린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낸시 윌슨이 향년 82세로 타계했습니다. 윌슨은 2011년 은퇴한 이후 캘리포니아주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부근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숨졌다고 그의 매니저가 밝혔습니다. 재즈 등 다채로운 창법으로 노래를 소화한 윌슨은 1959년 첫 앨범을 낸 것을 시작으로 55년 동안 수십 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FBI가 어제 에드벅 시의원 사무실을 두 번째 수색했습니다. FBI는 2주 전에 그의 개인 사무실과 시청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는데 어제 다시 두 사무실에서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수색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시의회의 최장수 시의원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시카고 경찰관 벤 다이크 변호인 측의 재심 청구가 오늘 법정에 섭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관리지의 불공정성과 2명의 배심원의 거짓 진술로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벤 다이크는 현재 퀘드시리 지역 감옥에서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렉쇼 지역의 정전으로 이 지역 교통이 혼란을 빚었습니다. 어젯밤 렉쇼 지역 그랜드팍에서 매코믹 플레이스에 이르는 약 1.5마일이 정전으로 암흑세계가 됐었습니다.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교통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초래됐습니다. 정전은 오늘에나 완전 해소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에는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0도, 내일 토요일과 주일에는 다소 구름 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9도, 주일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7도, 다음 주 월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입니다.